월천 파이프라인을 위하여! 와! 오늘은 저희가 그 전세 보증 보험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잘 하나씩 짚어가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네. 보증 대상이 되는 주택은요 다 돼요. 다 되는데 뭐 아파트, 단독주택, 뭐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 복지주택 이런 거 다 되는데요. 특별히 그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용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전세 계약서 작성을 할 때 그 용도란에 주거용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오피스텔만 가능하니까 그거 유념하시면 되고요. 그 건축물 대장상에 보면은 그 용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이게 이제 주거용인지 아니면 업무용인지 이렇게 구별을 해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보증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전세 보증 기간은요, 우리가 전세 계약서를 쓰면 보통 이제 2년 정도 쓰거든요. 네, 2년 24개월 정도 쓰는데 음. 신규 전세 계약일 때는 잔금 지급일과 네, 전입 신고일 중 네. 늦은 날, 빠른 늦은 날이 날? 아니고 늦은 날, 아, 늦은 네. 날로 기준으로 해서요. 네. 전세 계약 기간이 2분의 1 이상 남았을 때. 전체 전세 기간 중에 2분의 1. 네네. 그럼 근데 24개월이면 12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되네요. 아, 네네. 12개월 이상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36개월 3년으로 해도 10개월 이상 남으면 되거든요. 2년 이상일 때는. 2년 이상일 때는. 네네. 그리고 그러면 12개월 1년짜리 계약도 있잖아요. 1년짜리 계약일 때는 음. 2분의 1 정도 이상 남아 그럼 있어요.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가능한 네네. 거네요. 그리고 왜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다 보면 갱신을 할 때도 있잖아요. 갱신 계약이죠. 보증보험 이제 24개월 계약했다가 네. 끝날 무렵 다 되면은 이제 뭐 묵시적 갱신이나 아니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연장이 될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다시 또 들어야 되나요? 그쵸. 보증보험은 말 그대로 보증보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들어도 실손보험 기간이 딱 끝나면 다시 또 들잖아요. 네네. 어쩔 수 없이. 운전자 보험도 마찬가지고 얘도 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요. 새로 들어야 됩니다. 연장 돈을 내고. 이렇게 해야죠. 아니, 돈을 내고. 돈을 내고. 돈을 내고. 연장은 가능하되 돈은 내고. 그러면은 그 만료되기 뭐 얼마 전까지 다시 연장에 대한 부분 만료되기 1개월 전에 한 달 이제 전에? 그렇죠. 보증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나 이만저만해서 갱신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갱신료를 내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요거는 전세 계약 기간 2분의 1 경과 전에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될 때가 있어요. 묵시적 갱신일 때는 지난번에 이제 보증보험을 들었으면 네네. 그대로 이제 연장을 해서 네. 돈을 내서 이제 보증을 할 수 있는데 네. 이 보증보험을 안 들었는데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때는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그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겠네요. 그쵸? 다시 써가지고 이제 신규로 해서 보증보험을 넣어야죠. 네. 전세 가격이 주택 가격 이하는 당연하고요. 네. 그리고 선순위 채권이 그 을구에 있는 운전한 같은 거 말씀하시죠? 네네. 그게 주택 가격의 60% 이하. 60% 이하. 네네. 만약에 근저당권이 60% 이상이면 보증보험 못 든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네네. 그 선순위 채권하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임차 보증금하고 합산을 했을 때 주택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그 이하여야 되는 거네요. 그쵸. 요거는 이제 보증금하고 선순위 채권하고 두 개 플러스 했을 때 집 가격보다는 밑으로. 현재는 그런데 네네. 이제 5월 달쯤에 다시 이거를 하향 조정을 해서 100대 100이 아니라 90% 90% 정도까지 정도로 낮출 예정이라고 네네.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5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예정이라고 하죠. 네네. 나왔었죠. 그리고 그 전세 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때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본인과 입주하는 임차인이 신청인이 같아야 돼요. 보증보험 이제 가입하려고 하는 신청인과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임차인이 동일해야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전세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잔금하시고 전입신고 하시잖아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이렇게 대항력이 생기고 난 다음에 실제로 점유를 해서 실거주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보증보험 가입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전세 보증보험을 들게 되면 네. 그 기간 내, 뭐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동안 그 세 가지는 하나도 빼먹으면 안 된답니다.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안 되고. 그럼 네. 대학력을 또 잃어버리게 되는 그렇죠. 거죠. 실거주 꼭 하셔야 되고 네. 전입신고 해놓고 확정일자 해놨는데 잠깐 뭐 다른 것 때문에 살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오피스텔 말씀을 드렸는데 오피스텔뿐만이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려면은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이어야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반드시 날이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당사자 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요. 네. 신규로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도 공인중개사의 인장 날인이 꼭 필요하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하는 그 집 있잖아요. 그 해당 집의 세입자는 본인이어야 돼요. 당연하죠. 예, 그 해당 호실에 네. 전입세대가 이제 한 분이어야 되는 거죠. 한 세대여야 되는 거죠. 한 세대. 예, 뭐 네네. 예를 들면 뭐 동거인으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뭐 두 사람이 가입을 한다거나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한 호실에 한 건으로 그렇게 네네. 취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세 계약을 하고 바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잔금까지 모두 네.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가끔 전세 보증금을 본인 자금이 아닌 전세보증 대출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려면은 신용대출은 가능해요. 전세자금 대출 중에서도 이제 신용대출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잔금 납입하신 분들은 가능한데 간혹 그 담보대출 질권 설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네, 질권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채권 양도 통지가 된 전세대출은 보증보험 가입이 안 돼요. 이거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네. 은행에다 꼭 물어봐야 돼요. 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질권 설정 하십니까? 이렇게. 그렇죠. 물어보셔서 네네. 만약에 된다고 할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그 집 주인이 임대인이 법인이면 안 돼요. 개인이어야 돼요. 네. 그렇군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네. 보증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보증보험하고 지금 많이들 받고 계시는 게 주택도시보증보험 허그하고 서울보증보험 SGI 이렇게 두 군데서 보통들 많이 하시는데 보험료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같은 금액 2억이었을 때 양쪽을 비교를 해보니까 그 허그 보증보험이 조금 더 저렴했던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증보험료를 또 할인을 해주세요. 할인도 해주나요? 네네, 할인해 주시는데 그 할인하는 그 항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먼저 그 사회 배려계층 청년가구 할인 그리고 또 전자계약 할인도 있습니다. 네, 모범 납세자 할인. 네.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직접 방문 안 하시고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하거든요. 보증료를 이제 월납으로 안 하고 일시납으로. 그리고 또 할증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일단 그 공인중개사에서 챙겨드리는 게 전세보증금 영수증하고 네. 그리고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는 챙겨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 두 개 들고 전세계약서 쓴 거랑 네. 주민센터로 가세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네. 그리고 등본을 하나 떼세요. 네. 전입세대 연락 내역서나 임대차 사실 확인서를 떼세요. 그리고 이제 신분증을 들고 이제 가세요.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네. 그 이제 스캔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청하시면 신청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잘 반환받기 위한 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임대사업 하시는 페널티가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네.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은 페널티가 원래 임대 사업자는 75% 그리고 임차인이 25% 이렇게 네. 내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만약에 그거를 보증보험을 안 들어주면 네. 2천만 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이징역. 네. 페널티가 세서 무조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뭐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 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야 참 뭐 보증보험료도 절약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별로 없죠. 많진 않죠. 맞아요. 어찌됐든 간에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게 꼭 필요한 비용이다 생각을 하시고 모두 보증보험 잘 가입하셔서 안전한 내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